안녕하세요. 저는 처인개발시대 대표이자 공인중개사 허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동네 처인구의 매물 소개와 낙후된 처인구가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제 소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이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첫째 날인데요. 우리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과 포고읍이 이번에 3기 신도시가 지정되리라고 좀 생각을 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저도 물론 예상을 좀 했었는데요. 보기 좋게 또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처인구는 이렇게 신도시 얘기만 나오면 항상 만년 후보지가 되면서 계속 왜 신도시에서 탈락하게 되는 걸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3기 신도시를 지금 작년 겨울과 올해 5월에 다 지정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권의 동부권 쪽보다는 서부권 혹은 남부권에 이렇게 치중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부권에는 지정되었다고는 하지만 남양주 하남 정도 빼고는 특별하게 신도시가 지정된 구역이 없는 것 같아요. 남양주 하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서울 최인접 지역이고, 우리 처인구가 속한 남동부권은 아직까지도 지정되지 못했거든요. 솔직히 저도 우리 용인시 처인구 쪽이 하이닉스도 유치가 되었고 원삼 쪽이 이제 크게 발전을 하는 마당에 제2경부고속도로도 이제 착공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2경부 라인이 우리 모현과 광주 오포, 그 다음에 포곡 정도가 되지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보기 좋게 낙방을 했습니다. 이번에 3기 신도시를 보면 수도권 동부권이 그동안 계속 소외를 받아왔었는데, 동부권 쪽으로 유치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한 흔적은 보여요. 정부에서. 국토부에서도 남양주하고 하남에 대규모로 물량을 배정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용인시 처인구 쪽은 항상 이렇게 3기 신도시 후보지에만 올라있고 이번에도 떨어졌는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제가 봤을 때 수도권 규제라는 게 가장 큰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일단 우리 동부권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고 있는데, 그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 권역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크게 세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과밀억제 권역, 그 다음 성장관리 권역, 그 다음 우리 처인구 쪽이 속해 있는 자연보전 권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연보전 권역은 자연을 보전하기 위해서 수도권의 급격한 팽창을 막고자 규제를 심하게 제약하고 있는 부분이죠. 신도시가 되려면 대규모의 택지를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규모의 택지를 개발하려면 이 규모에 대한 제약이 없어야 되는데, 자연보전권역 같은 경우에는 6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물론 따로따로 지을 수는 있는데, 연접해서 6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모현하고 포곡 쪽은 아무래도 팔당 상수원이 흐르잖아요. 물 옆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규제를 심하게 받는데, 그 규제가 대표적인 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라고 있어요. 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현은 1권역이고 포곡은 2권역이에요. 근데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 뭐냐면,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입지를 제한을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공장 입지를 제한을 하는데, 우리 모현 포곡 쪽은 특별대책지역이라 첨단 산업 내지는 식품 제조업 정도밖에 공장 허가가 안 나요. 그럼 일단 두 가지 규제가 있잖아요. 6만 제곱미터라는 규모에 대한 규제, 그 다음 종목에 대한 규제가 있는 거죠. 첨단 업종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식품 제조업에 대한 종목에 대한 규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공장이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크게 제약이 있겠죠. 그럼 왜 이번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처인구인데 그렇게 원산면 지역에 그 대규모 산단이 들어오게 되었냐? 그쪽은 자연보전 권역에서 빠져요. 운이 좋게. 그리고 원산면에 전체적으로 자연보전 권역에서 빠져서 성장관리 권역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원산면에 또 일부는 자연보전 권역으로 남아있고 다른 일부는 성장관리 권역이어서, 그 성장관리 권역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제 SK 하이닉스가 입지가 결정이 된 거예요. 수도권 규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왜 문제냐면, 6만 제곱미터라는 그 규모의 제한을 두어버리니까 제조장하고 창고 정도밖에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재조장 창고들이 들어오게 되면 별 뭐 문제가 되지 않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많은 개발 압력이 있단 말이에요. 대규모로 묶어서 깔끔하게 개발을 하게 되면 그게 훨씬 더 환경에 도움이 되는데, 재조장 창고들만 바글바글 하게 되면 각자 폐수, 오폐수들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걸 다 일일이 감독기관이 감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기도 별로 안 좋아요,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수질 오염 총량제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요. 이건 이렇게 환경 규제가 심한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 수질을 오염시킬 만한 그 오염 부하량이 일정 부하량을 정해놓고 그 이상 오염시키지 말라고 이제 환경부에서 어떤 쿼터를 줘요. 레스피아가 정화시설 있죠. 하수 처리 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 바로 뒤에 보면 용인 레스피아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대규모로 이번에 증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 증설을 하게 되면 이제 하수 처리 용량이 많아지므로 그만큼만 더 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염 총량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는 지금 오염 총량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량을 지키고 레스피아를 가동을 해서 하수 처리를 해서 깨끗한 물로 정화를 하겠다라고 환경부로부터 어느 정도 받아낸 건데, 이것도 하나의 규제인 거죠. 오염 총량제도 규제인데, 그 오염 총량제를 실시하는 구간에서도 특별대책지역이고 또 자연보전권역에서 또 못 들어오는 입지 규제나 업종 규제가 더해진다 그러면은 2중 3중의 규제가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규제들이 막 덮어서 씌워지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수도권에 입지한 공장들 중에 뭐 첨단산업이 들어올 수 있다고 했는데, 첨단산업 중에 제일 이제 생각이 나는 게 반도체하고 핸드폰이잖아요. 그럼 핸드폰 기술이 어느 정도로 발전을 해야 되냐면, 매달마다 지금 신형 핸드폰이 지금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수도권 규제를 통과를 해서 여기서 입지를 하려면 일단 산지법이라는 그 산업집적화에 대한 법률이라는 법률도 통과를 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정비계획법도 통과를 해야 돼요. 또 오염 총량제에 쿼터도 걸리지 않아야 돼. 그리고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도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법을 다 통과해서 환경부의 결재까지 맡으려면 대략 한 5년이 걸리거든요. 허가 받다가 인허가 상황에서 제약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인허가를 받다가 그 기업은 결국은 신제품 하나 출시를 못하고 망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할당물은 저도 깨끗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한강물을 이제 수질을 재보면 7수가 되지를 않아요. 할당물을 아무리 정화시켜도 7수가 잘 안 되는 지금 수질 환경에 와 있어요. 해봐야 지금 2국수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물을 정화하고 수도권 규제를 해서 겨우 이 정도 물을 우리가 마실 정도면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냐, 이제는. 단지 팔당 상수원 옆에 산다고 해서 이 정도의 강력한 규제를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 이런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대책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좀 말씀을 좀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대책과 우리 모연포곡이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규제를 뚫고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처인구를 용인의 중심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